신경치료하고 덮어 씌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끝이냐? 이거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탈이 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치아는 아파야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치료하고 덮어 씌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경치료라고 하면 이제 정확한 용어는 근관치료가 되는데, 치아 안에 이제 치아에 영양분도 공급하고 혈액도 공급하는 그런 신경관, 근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감염이 되게 되면 치아가 굉장히 아파요. 흔히 얘기하는 치통, 가장 큰 원인으로는 충치가 깊이 썩게 되면, 충치를 방치하게 되면 신경까지 감염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경치료를 하고 덮어 씌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관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을 다 제거하죠. 제거하고 그 부위가 다시 감염이 되지 않도록 다른 물질로 채워 넣는 게 신경치료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면은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끝이냐? 이거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탈이 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치아가 아프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이제 치과를 내원해서 사진도 찍어보고 치료했던 부위도 확인하고 팔로우업 체크, 정기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사진을 보면 이제 신경치료도 잘 돼 있고 크라운 수복도 되어 있는데 하방에 뭔가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뿌리 끝에 까만 동그라미가 달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제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의 사진인데 증상은 없어요. 왜냐? 이미 이제 신경치료가 되어 있고 해서 이제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이런 경우에 처음 내원을 하셨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기 전에 요 치근 뿌리 끝에 염증이 굉장히 컸는데 점점점 작아지면서 나아가는 과정인지, 아니면은 다시 염증이 생겨서 커져가는 과정인지, 요 사진 하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증상도 없고. 그래서 이 치아에 대해서는 여기 염증이 있으니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2달 뒤에 다시 내원을 했을 때 요 사진을 보면 2달 뒤에 내원을 했는데 이제 뿌리 끝에 염증도 커지고, 그리고 그 잇몸 쪽에 보면 여드름처럼 이제 누공이라고 하는 고름 길이 열립니다. 그게 입안에서 보면 여드름처럼 보여요. 그런 게 관찰이 된다면 이 병소는 점점 커져가는, 염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병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지만 크라운을 제거를 하고 다시 신경치료했던 재료들을 제거한 후에 약을 써서 염증을 치료합니다. 이런 거를 재신경치료, 재근관치료라고 합니다. 재근관치료의 경우에는 성공률이 이제 첫 번째 신경치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치아가 이렇게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뽑아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죠. 자연 치아를 뽑고 아무리 임플란트를 잘하고 보철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연 치아만큼의 힘을 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치아들도 그냥 염증이 생겼네, 이거는 신경치료를 했는데 다시 염증이 생긴 거는 다시 치료를 해도 오래 못 쓴다, 이거는 빼고 임플란트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치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빼기보다는 그래도 신경치료를 한 번 더 해서 잘 아물면은 10년이라도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무조건 정답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빼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려고 하는 그런 치료 계획을 많이 세우기 때문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크라운을 제거를 하고 안에 신경 치료를 했던 내부에 채워져 있던 물질들을 제거하면서 안에 소독약으로 계속 소독을 하면서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고름이 빠지고 염증 상태도 줄어드는 거를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면서 이제 다시 신경 치료를 마무리를 하고, 뼈에 있는 병소는 몇 달이 지나야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판별을 할 수 없고, 신경치료만 잘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여드름처럼 생긴 누공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게 사라지는 소견이 보였을 때 신경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크라운을 다시 덮어 씌우겠죠. 그러면은 한 석 달만 지나도 이렇게 병소가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 2026년 2월에 보면은 염증 병소가
치료가 완전히 사라졌죠. 그죠? 이런 사진을 보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뭐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기로에 섰던 치아들도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염증이 잘 사라지고 크라운을 수복해서 불편함 없이 22년부터 26년까지 오랜 기간 썼죠. 그죠? 앞으로도 지금 상태를 보면 쉽게 탈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라도 염증이 다시 생기면 재신경치료를 하고 이렇게 덮어 씌웠을 때 잇몸도 깨끗하게 아물고 병소도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쓰는 이런 치료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고 발치를 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치료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상담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전 수루를 비교해보면 처음에는 금리로 덮어 씌워놨지만 금리가 아무리 이제 물성도 좋고 다 좋았지만 요즘에는 금값도 비싼 것도 있지만 금리가 보기에도 조금은 이제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요즘 많이 쓰는 지르코니아로 바꿨을 때 훨씬 심미적이고 깨끗하게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것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치아는 아파야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병소가 있었을 때 이제 나는 전혀 아프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뽑아야 되기 전에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병소들을 발견하는 방법은 정기검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치과에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마다는 정기검진을 하면서 치석 제거도 하고 체크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치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